오늘은 3차 함수, 4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 자, 그 한숨 쉬면 내가 뭐가 되냐? 야, 아니야, 괜찮아. 41번, 야,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있지. 41번이랑 43번, 요 두 문제가 진짜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알겠지?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 알겠어? 그리고 니네 학교들, 특히 경혜여고는 뭐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니까 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자, 그럼 잘 봐봐. 알겠어? 자, 41번부터 볼 거요. 네.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거기 몇 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어. 위로 볼록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거 위에 점 a, b, c, d 이렇게 점을 잡았다며. 이렇게 점을 잡아서 이 사각형의 넓이에 사각형 넓이에 무슨 값을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문제에서. 알겠지? 됐노?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제일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야. 니네들한테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고 점 찍혀 있어. 그럼 니네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저기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들을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행위 하나라고. 근데 저기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들을 한 문자로 표현할 건데 그거의 시발점이 뭐라 그랬어?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를 미지수로 놓으라고. 진짜 맨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그럼 1사분면 위에 있는 이 점의 x좌표를 뭐로 놓으라고? 미지수 a,0으로 놓으라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가 될 거 아니야. 괜찮지? 그러면 b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자, 그걸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 마이너스 a가 될까?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좌우가 뭐하다 그랬어? 대칭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 2차 함수는 축이 뭐야? y축이잖아. x는 0이 축이잖아.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은 서로 대칭인 점이란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a, 0이라고. 됐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가 될 거 아니야. 됐느냐?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미지수 설정했으면 그 미지수의 범위가 있어야 되거든. 이 a가 이 x절편을 넘어서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넘어서면 안 된다고. 그럼 이 x절편 찾을 수 있어 없어? x절편 찾을 수 있다고. x절편 얼마가 되겠어? 2루트 3일 거 아니야. 루트 1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범위도 써야 돼.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2루트 3보다는 작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를 FA라고 한다면, 자, FA는 가로의 길이가 뭐가 돼요? 2A요. 고마워요. 자, 세로의 길이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가 되겠네. 그래서 이 녀석이 무슨 값 구하는 거야? 최대값 구하는 거야. 됐어? 그럼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플러스 24A. 이것도 어떤 애들, 선생님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안 돼. 이런 애들이 있어. 안 돼. 알겠어? 자, 이 녀석의 무슨 값 찾는 거야? 최대값 찾는 거야.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미분하시면 되겠지. 자,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24가 될 거고. 자, 얘가 0이 되는 x값, a값을 찾으면 a가 뿔마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 3차 함수인데 정상이야.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려진 녀석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가 2인데, 나는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는 거야? 0부터 2루트 3까지. 그럼 0은 여기 있을 거고, 2루트 3은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럼 요만큼만 그리는 거니까 이 안에서 최대값은 a가 얼마일 때겠어? 2일 때겠지. 따라오고 있지? 그래서 a에다 2 넣어서 f2가 답입니다. 그럼 얼마가 되겠니? 얼마가 되겠니? 얼마야? 마이너스 16에다가 48을 더하니까 얼마가 돼? 32가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다. 알아들어? 진짜 알아들어? 진짜 알아들어? 진짜 알아들어? 진짜지? 진짜 짜루짜루 진짜. 자, 이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봐봐.
이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식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 식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놓고 이렇게 된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지. 평행 이동한 식이잖아. 그럼 이 안에서 만들어진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여기서 만들어진 넓이의 최대값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겠지. 그래서 니네들한테 이렇게 나오면 이거 되게 어려워해. 오히려 이건 좀 더, 그나마 이건 좀 해. 근데 이건 좀 어려워하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는 여기가 2잖아. 그럼 요 길이를 미지수로 놓는 거야, 얘는.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2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이 점의 x좌표가 2 마이너스 a가 돼서, 이 점의 좌표는 2 플러스 a, y좌표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거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가 되실 거야. 됐어? 그럼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고, 2a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너가 돼서 넓이 구해보면 똑같이 나와. 알겠지? 얘는 차이점이 요 길이를 a로 놓는 거야. 점의 좌표를 a로 놓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43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 있어. 이 정사각형에서 양 모서리의 길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내셔서 이 양 한 변의 길이가 6인 이런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양 모서리의 길이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뭐 하셨대? 잘라내셨대. 그러니까 여기 잘라내시고 여기 잘라내시고 여기 잘라내시고 이렇게 잘라내셨대.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접고 이걸 접고 이걸 접고 이걸 접은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이렇게 접어서 뭘 만들었어? 뚜껑 없는 직육면체를 만들었어. 어떤 모양인지 알겠지? 이거 생각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 이거 접고 이거 접고 접고 뚜껑 없는 직육면체가 돼. 그 직육면체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렇죠. 그럼 여기서 미지수 x를 뭘로 놓냐면 요만큼의 길이를 미지수 x로 놓으면 돼. 그럼 요 길이도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지. 그럼 요 길이도 뭐가 돼? x. 요 길이도 x. 요 길이도 x. 요 길이 x. 요 길이 x. 요 길이 x. 자,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될까? 요 길이는 600이 x가 되겠지. 요 길이는 뭐가 될까? 600이 2x지. 600이 2x가 되겠지. 그치? 그럼 미지수를 설정하면 무조건 뭘 써야 된다고? 범위를 설정해야 돼. x는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계속 클 수는 없단 말이야. 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딱 3이란 말이야. 그럼 x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 3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그럼 이제 이 직육면체는 밑넓이 곱하기 이게 높이가 되겠지. 그럼 이 직육면체 부피를 fx라고 한다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실 거 아니야. 이 녀석이 무슨 값 구하는 거야? 최대값 구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전개해서 이 상태로 미분하지 말고 전개해서 미분합시다. 알겠죠? 자, 전개하시면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여기다 x를 곱하는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미분해서 그래프를 열심히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프 그려봅시다. 어떻게 되겠니? 12x제곱 48x 플러스 36은 0에서 12로 나누면 자,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3 해가지고 자, 근이 1이랑 3 나오잖아. 그럼 얘는 1이랑 3 나오는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겠지.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나는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린다고?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그럼 0이 여기 있을 거고 3이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만 그리는 거잖아. 그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야? 1일 때겠네. 그 x에다 1 넣어서 f1값 구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다 넣어서 구합시다. 얼마니? 34니까 16이 되시겠죠. 부피의 최대값이 얼마가 된다? 16이 되신다. 됐노? 알아야 되는데. 좋아요. 자, 그러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니네들이 42번과 44번을 니네 손으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자. 42번은 이 사각형의 넓이에 무슨 값 구하래? 최대값 구하래매.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겠어? 이 점의 길이가 A 아니에요? 그래. 이 길이를 A라고 하면 이 점의 X좌표가 뭐가 돼? A가 되겠지.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를 A로 놓으면 A, 0이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거겠네. 자, 그럼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0이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자, 이 사각 그리고 이 A의 범위를 써야 된다 했어? 안 써야 된다 했어? 써야 된다 그랬지. A의 범위는 자, 얘 X 절편이 얼마야? 3이니까 A는 뭐하고 뭐 사이여야 돼? A는 0하고 3 사이여야 돼. 알겠죠? 그럼 넓이를 FA라고 한다면 FA는 자, 가로의 길이가 몇 A야? 2A가 될 거고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겠네. 그럼 요 범위에서 이 녀석이 무슨 값 구하는 거야?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럼 전개해서 전개해서 이 녀석의 무슨 값? 최대값. 그럼 얘를 먼저 뭐 해야 돼? 미분하시면 되겠다. F'A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18이 될 거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양변을 6으로 나누면 A는 얼마가 되겠어? 뿔만?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얘는 정상이라는 거야? 비정상이라는 거야? 정상이야.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일 거고 여기가 루트 3인데 나는 0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는 거야? 3까지만.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니까 난 요만큼만 그리면 되겠네. 그럼 최대값은 A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루트 3. 그래서 F 루트 3 구하시면 되겠다. 여기다 집어넣지 말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 더 계산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니? 2 루트 3이 될 거고요. 자, 루트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야? 6이죠? 그래서 답이 12 루트 3이 최대값이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맞았어? 맞았어? 나 알았어. 자, 24번은 똑같죠? 이것도. 왜 이렇게, 나 제목 보면 왜 이렇게 좋지? 큰일 났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야. 그럼 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했어? X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요 길이가 X니까 자, 요 중간에 있는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4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야, 얘는 정사각형이지만 보통 시험에는 직사각형으로 나온다. 알겠죠? 자, 그럼 똑같아요. 어차피 24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자, 요 길이도 뭐가 되겠어? 24 마이너스 2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X의 범위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변의 길이니까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 되고 마냥 클 수는 없지.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제가 딱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12니까 12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입체도형 만드는 녀석의 부피를 fx라고 한다면 그 fx는 밑넓이가 얘잖아. 높이가 누가 되는 거야? x가 되겠지. 됐죠? 그럼 이 녀석의 무슨 값 구하는 거야? 최대값. 그럼 이거 이제 뭐 미분해서 열심히 그리시면 될 거다. 자, 전개합시다. 이 상태로 미분해도 되지만 우리는 전개를 이쁘게 좀 해볼 거야. 알겠죠? 자, 전개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 전개하면 4x제곱 여기다 4 곱하면 얼마냐? 96? 24의 제곱은 얼마야? 576? 나 빨리 계산하는 거야. 이게 거기다 x 곱하니까 4x의 세제곱. 거짓말하기도 힘드네. 자, 576에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190 더하기 576. 자, 양변을 12로 나눠지겠다. 그쵸? 12로 나누면 얼마니? 16. 고마워. 12로 나누면 그래요. 48이래요. 그럼 얘 48 마마주면 되겠지. 그쵸? 그럼 얘는 정상의 그래프가 될 거고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란 말이야.
12 병신아 12 어휴 병신 진짜. 저 새끼 또 나한테 또 저 웃는 거 봐 짜증나. 근데 우리 0부터 어디까지 그린다고? 12까지. 0이 여기 있을 거고 12가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 그리는 거야. 최대값이니까 F 몇 구하는 거야? F4. X에다 4 집어넣어서 열심히 산수하시면 선생님이 열심히 산수해봤거든? 1024가 나와요. 됐죠? 알아듣겠어. 집에 가서 다시 이거 진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문제. 두 문제가 시험에 엄청 잘 나와. 알겠냐? 자 이제 그러면 우리 13번 방정식의 실근과 함수의 그래프. 근데 이거 내가 그래프 그리면서 열심히 방정식 이야기를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어. 자 요것만 잠깐 개념만 설명하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자 이렇게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 이 녀석의 실근을 우리는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 해석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니? y는 fx라는 이 그래프 좌변의 그래프하고 y는 0 이건 무슨 축이야? x축이지? 그럼 이 그래프 x축하고 원래 그래프하고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고 너희들한테는 실근을 진짜로 구하라고 잘 안 물어봐. 뭘 물어보냐면 실근의 개수를 많이 물어봐. 여기는 거의 다 실근의 개수 문제야. 그럼 실근의 개수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한마디로 fx의 그래프만 잘 그리면 x축이 어디 있는지 우리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교점의 개수를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고. 그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근데 여기서 멈추면 너무 쉽잖아. 이것까지만 나오면 너무 쉬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온몸 비트기 어떻게든 이제 뭐 비틀어가지고 좀 어렵게 내려고 해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녀석의 근의 부호를 물어봐. 그러니까 실근이 양수근 2개, 음수근 1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아니면 양수근 하나, 양수근 2개, 음수근 하나. 아니면 모든 근이 다 양수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 그럴 때는 y절편이랑 관련이 있어. 그래프의 모양을 잘 생각해봐. 3차, 얘가 3차야 만약에.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x축이 이렇게 지나갔어. y축이 어딨냐에 따라서 실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이 될 거라고. 이때 이제 y축이 중요한 거야. 실근의 부호 따질 때. 너 지금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있어? 어디 아파? 아 그래 그런 거지? 나 아픈 줄 알았어. y축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얘는 무슨 근이야? 음근이고 얘네들은 무슨 근이야? 양근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y축이 어디 있는지 잘 판단하면 실근의 부호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 거기까지 아마 물어보게 될 거야. 알겠죠? 네. 알겠어? 네.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3차 방정식에 근의 개수를 당연히 실근의 개수야. 판단하는 식이 있어. 판단하는 식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야. 극대값이랑 극대가 뭔지 알지? 극소랑 곱한 결과물이 양수지? 그럼 무조건 실근이 하나야. 그리고 극대랑 극소랑 곱한 게 음수면 실근이 무조건 3개고 극대랑 극소랑 곱한 게 0이면 실근이 2개야. 자, 극대 극소가 존재한다는 건 저 3차 방정식 3차 함수가 정상이라는 거야 비정상이라는 거야? 정상이라는 거야. 비정상이면 무조건 실근 하나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비정상이면 무조건 실근 하나야. 알겠지? 정상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 점의 y좌표가 극대값이고 이 점의 y좌표가 극소값이란 말이야. 근데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양수라는 건 극대랑 극소랑 부호가 뭐하다는 거니? 같다는 거잖아. 극대랑 극소랑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등장해라. x축.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극대랑 극소가 둘 다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 거지.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극대랑 극소랑
좌표가 음수인 거지. 그럼 부호가 똑같으면 둘이 곱하면 뭐가 돼? 양수잖아.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밖에 없었겠어? 한 개밖에 없어. 그리고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라는 건 극대랑 극소랑 부호가 다르다는 거잖아. 극대 극소가 부호가 다르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무조건 교점이 몇 개일 수밖에 없어? 3개일 수밖에 없고,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란 얘기는 이렇게 그려지면 극대 값이 0이잖아. 극소 값은 음수고.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이렇게 돼도 극소가 0이니까 교점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그러니까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면 실근이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원래 3차 방정식은 판별식 같은 게 없는데 판별식 같이 우리는 이걸 쓸 거라고. 알겠죠? 됐노? 알아듣노? 자, 그러면 또 45번 봅시다. 자, 다시 가령아, 3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판별할 거라고 이제? 극대값하고 극소값하고 곱해서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거라고. 가령아,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양수면 실근이 몇 개라고? 1개라고. 수업 안 들을래?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면 실근이 몇 개라고? 3개고. 이유도 다 얘기했어.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면 실근이 몇 개야? 2개야. 실근이 2개라는 건 중근이 하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45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 했어? 실근의 개수 구하라며. 실근의 개수는 진짜로 그래프 그리지 않고 이제 뭐 할 거라고? 극대 곱하기 극소만 할 거야. 알겠죠? 자, 1번을 봤더니 자, 이렇게 돼 있어. 됐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자, 이 녀석을 먼저 미분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0 되는 x값이 얼마야? 0이랑 2잖아. 그러면 얘는 도함수, 얘는 그러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고, 위로 볼록이 이렇게 될 건데, F0이 극대인지 F2가 극소인지는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F0이랑 F2. 얘네들이 각각 극값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곱한 게 0보다 큰지, 0이랑 같은지, 작은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왠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너 알겠어? 네. 알겠어? 그럼 F0 값은 얼마야? 2죠. 여기다 넣는 거야. F2 값은 얼마야? 8 빼기 12 더하기 2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러면 F0 곱하기 F2, 극대 곱하기 극소는 얼마가 돼?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실근이 몇 개라고? 3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별거 아니지? 네, 선생님. 미친놈 같아. 큰일 났다. 자, 그래서 3차 함수는 이렇게 하면 돼. 그쵸? 그럼 이제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5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야, 3차 방정식은 실근, 다음 페이지야. 3차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를 이렇게 극대 곱하기 극소를 구할 수 있는데 4차 방정식은 그런 거 없어. 그 4차 방정식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 루나, 성환이가 방금 뭐라 그랬어? 4차 방정식은 그래프를 그래프 그려서 판단해야 돼. 알겠지? 4차 방정식은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5번 말고 6번 보도록 합시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은 0. 맞죠? 식 제대로 썼니? 고마워, 대답해줘서. 자,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 판단하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미분해서 도함수부터 찾읍시다. 양변 4로 나누면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되네. x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또 인수분해가 되겠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이 나와? 세 개의 실근이 나오지. 그럼 얘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 근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3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꼴렁꼴렁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3이면 자 f 마이너스 1값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열심히 함수값을 구해보는 거야. 알겠지? 구해보면 마이너스 6이 나와. 자 f 값 여기다 열심히 1 넣어서 계산해보면 10이 나와. 자 f3 값 진짜 계산해 3 넣으면 81이겠지? 3 넣어서 열심히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이 나와. 자 그러면 x축이 어디 있겠어? 마이너스 6하고 10 사이에 이렇게 있겠지.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겨? 4개 생기니까 실근이 몇 개라는 거야? 4개라는 거야. 알겠죠? 방법이 요거밖에 없으시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유형 31번 보도록 합시다. 자, 47번을 한번 볼 건데. 자, 문제 읽어보면 뭐라고 되니? 방정식,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네, 3차 방정식이요. 자,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중근과 다른 실근, 얘는 근이 몇 개라는 거야? 2개. 3번은 한 근과 두어 근. 이건 뭐야? 실근이 한 개라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래. 알겠지? 자, 그러면 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자, 일반적인 풀이 방법을 먼저 보여주고 성환이가 좋아하는 풀이 방법 두 번째로 보여줄 거야. 알겠지? 자,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이 3차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를 우리는 뭐 어떻게 따질 거라고? 극대랑 극소랑 곱해서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해서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들 일반적이지 않고 니네들이 좋아하는 방법이야.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애들이 나 이거 안 가르쳐도 애들이 다 이렇게 풀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거 이렇게 풀 거야. 첫 번째는 자, 그럼 먼저 미분부터 해.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인수분해가 돼서 근이 1이랑 3 나오니까 얘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일 거고. 그러면 극대극소라는 건 f1 값이랑 f3 값이겠지. 됐죠? 자 그럼 f1 값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니? 1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얼마니? 1 빼기 6 더하기 9 더하기 a니까 a 플러스 4가 될 거고. 자 f3 값을 구해보면 27 빼기 6, 54 더하기 27 빼기 a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이거 왜 플러스 a죠? 병신인가? 마이너스 a죠? 얘는 4 마이너스 a죠? 됐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얘가 뭐야? 극대. 얘가 뭐야? 극소. 그럼 결과적으로 극대랑 극소랑 이렇게 곱하는 게 자 1번은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건 극대랑 극소랑 곱했을 때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얘가 음수니까 몇 차 부등식 푸는 거야? 2차 부등식 푸는 거겠네. 그럼 전개하고 아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가지고 분배해 주시면 a 빼기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뭐하고 뭐 사이야? 0하고 4 사이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2번은 뭐라 했어? 중근과 한실근이니까 근이 두 개려면 이게 뭐 해야 돼? 0이어야 되지? 얘가 0이 된다는 건 a 값이 0이랑 4라는 거겠네. 그 다음에 실근 하나는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뭐가 되겠니? a는 0보다 작고 또는 a는 4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어.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나는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선호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왜 이렇게 푸는지도 그 이유도 얘기할 거야. 자,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일로 이항시켜서 이 녀석의 그래프하고
y는 a, 이 녀석의 그래프하고 얘네들의 교점으로 판단할 거야. 근데 이 녀석의 그래프는 고정이 돼 있을 거라고. 근데 얘 미분한 게 얘니까 뭐 요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x가 얼마였어? x가 1이었고 여기가 x가 얼마였어? 3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y좌표 구해보면 여기가 4고, 여기다가 3 넣어서 y좌표 구해보면 여기가 0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이 그래프랑 누구의 그래프? y는 a라는 녀석의 그래프. 이 녀석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볼 거거든? 그럼 0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y가 0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교점이 몇 개 있어? 한 개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안 돼? 돼? 안 돼? 되지. a가 0보다 작으면 아래쪽에 있으면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잖아. 그럼 실근이 몇 개라는 거야? 한 개야. 딱 a가 0이 됐어. 딱 a가 0이 되면 교점이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 생기는 거고, a가 0하고 4 사이에 들어오면 교점이 몇 개야? 3개고, a가 4보다 크면 딱 4면 교점이 2개인 거고, a가 4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야? 1개야. 나는 오히려 이걸 훨씬 더 좋아해.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아니 뭐 그냥 뭐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 49번 볼까요? 49번도 이 47번이랑 똑같아요. 함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근데 걔네들의 뭘 구하래? 교점의 개수 구하라며. 그쵸? 자,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하고, y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있어. 그쵸? 근데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 그럼 교점의 개수니까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푸는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같다고 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곧 뭐가 되겠어? 교점의 개수니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겠어? 안 똑같겠어? 똑같아. 알겠지? 한쪽으로 싹 다 이항해가지고 이 녀석의 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씨 양수면 실근이 하나고 교점이 한 개인 거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씨 0이면 교점이 2개인 거고, 둘의 곱씨 음수면 교점이 3개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 재미없어서 그만할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부등식의 증명인데요. 자,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건 약간 이런 뉘앙스야. 계속 얘기하지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니네들한테? 안 나와. 실근의 개수만 물어보거든? 그럼 여기서도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잘 안 나와. 왜냐면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면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돼. 그러지 않아? 근데 우리는 방정식의 해를 안 구했는데 어떻게 부정식의 해를 구하겠어? 그럼 보통 뭘 물어보냐면 3차 부등식은 잘 안 나오고 2차 부등식 아니면 4차 부등식이 많이 나와. 짝수차 부등식만 나와. 왜? 그래프 자체가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아니면 이렇게 생겼지.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2차 함수 중에서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이 fx가 0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무슨 미정계수의 범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본다고. 모든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뭐 a의 범위 구해라 이런 거 나온다고. 그럼 얘가 같은 경우는 항상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는 녀석일 거잖아. 그러면 이 fx라는 이 식, 2차가 됐든 4차가 됐든 이 녀석이 0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항상 0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뭐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가장 아래에 있는 점, 무슨 점이야 이게? 최소값이지. 또는 우리는 무슨 점이라 그래? 극소값이라 그러지. 자 여기서도 요게 가장 밑에 있는 점이 최소값이잖아. 또는 무슨 점이라 그래? 극소값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극소값이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여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극소값이 0보다 뭐 해야 될까? 커야 돼. 뭔 말인지 됐어?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알겠냐? 자, 이렇게 되려면 이거 극대고 이것도 극대잖아. 그래서 극대값이 0보다 작아야 돼. 여기 는이 붙으면 여기 는이 붙으시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보통 2차랑 4차 짝수차들이 많이 나오셔. 됐노? 자, 근데 51번 봤더니 선생님 짝수차가 아니라 3차가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x의 범위가 주어지게 돼 있어. 알겠죠? 자, 그럼 x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래. 그러니까 항상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다는 거야?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다 그려? 아니지. x는 0보다 큰 쪽만 그리는 거야. 그쵸?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시면 되겠다. 자, 미분부터 합시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봤더니 x 빼기 2니까 0이랑 2니까 얘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0이랑 2인데 정상이니까 이렇게는 그려지겠지. 근데 이 그래프는 이쪽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이 그래프가 항상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럼 무슨 값? 극소값이 f2 값이 0보다 뭐 하면 돼?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f2 값 구해봅시다. f2 값 구해봤더니 8 빼기 12 더하기 4니까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큰, 얘가 딱 0이니까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3번을 봤더니 3번 말고 4번 보도록 합시다. 자, 4번을 봤더니 이번에 4번에서 뭐라 했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몇 차 부등식이야? 4차 부등식인데 최고차의 계수가 의지 4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그럼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극대값이 0보다 뭐 하면 된다고? 작거나 같다를 보여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얘의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럼 미분합시다.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더하기 48x제곱 마이너스 36x가 될 거고, 자,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가 될 거고 x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또 인수분해가 되겠네. x 빼기 1, x 빼기 3. 그럼 얘는 근이 0이랑 1이랑 3이니까 정상이라는 거야? 비정상이라는 거야? 정상이야. 0이랑 1이랑 3인데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니까 여기 끝에가 내려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꿀렁꿀렁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럼 x에다 0 넣었을 때 y좌표 구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28이 되겠네. 자, x에다 1 넣었을 때 y좌표 구해보면 마이너스 33이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왜냐면 나는 극대만 알면 되거든. 그치? 자, x에다 3 넣어서 y좌표 열심히 구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얘는 x에다 3 넣어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그래프 자체가 얘는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됐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는 항상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지. 그래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니네들 3차 함수랑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나면 끝난 거야. 앞으로 계속 다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밖에 안 나와. 적분에서도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밖에 안 나와. 계속.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3차 함수가 많이 나와. 됐노? 자, 그러면 몇 페이지야? 91쪽. 오늘 미분밖에 못 끝내겠다. 뻥이야. 적분도 할 거야. 뻔빠뻔빠뻔. 자, 52번 보도록 합시다.
자, 52번 문제 봤더니 자, 드디어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자, 1번 x가 0보다 클 때 부등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항상 만족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라며. 알겠죠?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셔라. 자, 그러면 성환이는 이거 1루 2항에서 이 그래프가 이 마이너스 k보다 위쪽에 있다. 이걸 좋아하는데 난 얘네들도 그렇게 풀었으면 좋긴 해. 어쨌든. 자, 미분합시다. 그래프 그려야 돼.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봤더니 있어 없어? 있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이잖아. 그럼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얼마야? 1. 됐죠? 근데 우리는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그린다고? 0부터 이만큼만 그린다고. 그럼 여기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이 그래프가 항상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y좌표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럼 F1은 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시면 항상 성립하실 거라고. 별거 아니시죠? 네, 선생님. 그래요. 뭐 이제 풀어보시면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은 아니야. 미안해. 미분의 마지막이야. 자, 속도와 가속도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뭐 되게 어렵게 써 있어.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잘 봐. 내 얘기만 잘 들으면 돼. 속도와 가속도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직선상에서, 좌표 평면상도 아니야. 수직선상에서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 수직선 위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이 점에 시간 t초 후에 위치 함수가 주어진다고 니네들한테. 당연히 x축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x좌표가 알려주면 되고, 그래서 t에 관한 함수로 써 있을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처음에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 t에다가 0 넣은 거거든. 왜냐면 t가 몇 초 후의 상황인 거잖아. t에다 0 넣으면 얘는 처음에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점은 어디 있었냐면 맨 처음에 t에다 0 집어넣으면 1이라는 점 위에 있었던 거야.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녀석의 위치가 좌우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1초 후의 위치. 그러면 x1을 구해보면 1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1초 후에 어디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여기 이렇게 간 거야.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저 점에 대한 얘기거든?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미분 파트에서는 니네들한테 이렇게 위치 함수가 주어져. 항상 위치 함수가 주어지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거 이해 영역이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 알겠지?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지? t세제곱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럼 얘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걔가 뭐가 되냐면 속도가 돼. 그 점의 속도가 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속도는 영어로 벨러스터라고 하거든? 그래서 앞글자 V를 써. 그래서 VT라고 써. 이걸 뭐라 그런다고 우리는? 속도 함수라고 해. 얘는 위치 함수야. 알겠지? 자, 그럼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3t 제곱 마이너스 6t가 속도야.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속도라 그래. 그 가속도는 영어로 엑셀레이터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앞글자 A를 써. 그래서 가속도 함수는 AT 이렇게 쓰고 얘 미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6t 마이너스 6이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야. 속도랑 속력이란 게 있어. 속도랑 속력은 차이점이 뭐냐면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 값이야. 얘는 스칼라고 쟤는 벡터야. 그럼 내가 스칼라랑 벡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런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원래 물리 시간에 얘기하는 건데 그냥 얘기할게. 자, 벡터는 뭐냐면
방향과 힘의 크기가 같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는 벡터라 그래. 근데 지금 이 점이 어디로만 움직인다 그랬어? 좌우로만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건 속도가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속도는 부호가 있어. 방향성도 있고 크기도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뭐라고? 양수. 왼쪽으로 가면 뭐라고? 음수. 이게 바로 뭐라고? 속도. 속도가 양수면 어느 쪽으로 간다고? 오른쪽. 속도가 음수면 어느 쪽으로 간다고? 왼쪽으로 가는 거 알겠지? 속력은 뭐냐면 방향성이 없어. 크기만 존재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점이 속도가 3이야. 속도가 3이라는 건 오른쪽으로 1초에 3칸 간다는 거거든? 만약에 속도가 마이너스 5야. 그 얘기는 뭐냐면 1초에 왼쪽으로 5칸 간다는 거야. 그게 속도야. 근데 속력이 3이야. 이러면 얘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그건 몰라. 근데 1초에 3만큼 가는 것만 아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 불러. 알겠지? 왜냐면 속도는 방향성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속력은 방향성이 없어. 그냥 크기만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가속도도 방향성이 있어. 얘도 벡터야. 자, 가속도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처음에 내가 속도가 오른쪽으로 속도가 1로 가다가 속도가 2가 됐다가 속도가 3이 됐다가 속도가 4가 됐어. 그럼 나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안 빨라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지. 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속도, 그걸 가속도라 그래. 그러면 가속도가 양수면 이 속도는 점점 뭐 하고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거야. 만약에 가속도가 1이야. 그럼 얘는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처음 속도가 1, 그 다음 속도가 2, 그 다음 속도가 3, 그 다음 속도가 4야. 이게 가속도가 1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가속도가 0이어야 얘는 뭐 한 거야? 속도가 일정하게 가는 거야. 그럼 가속도가 음수면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우리는 가속도. 이건 잘 몰라도 되긴 해. 알겠지? 가속도. 그럼 가속도도 스칼라 값이 있어. 이게 벡터니까 스칼라 값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속력 그러지 않고 가속도의 크기라 그래. 얘는 특별하게. 그걸 기호로 절대값 AT 이렇게 써. 됐지? 자, 그래서 결론, 내가 되게 많은 얘기했지만 결론은 딱 이거야. 그냥 니네들한테 무슨 함수가 주어질 거라고? 위치 함수가 주어질 거야. 니네들한테 무슨 함수가 주어질 거라고? 위치 함수. 이거 니네가 구하는 거 아니야. 문제 써 있어. t초 후의 위치가 블라블라라고 t에 관한 함수라고 써 있다고. 걔를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된다고? 속도 함수가 되고, 그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 함수가 된다고. 알겠죠? 그 속도의 크기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 속력. 가속도의 크기를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53번 보도록 합시다. 자, 53번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쓰였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간 T에서의 위치. 위치 함수가 주어졌지. X가 어떻게 주어졌어? 위치 함수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주어졌죠. 이게 위치 함수야. 그럼 이제 얘를 뭐 하라고?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된다고? 속도 함수. 속도는 영어로 V라고 해서 V라고 쓰시면 돼. 알겠지? 속도 함수는 3T제곱 마이너스 2T가 속도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 가속도는 영어로 A라고 쓰시면 돼. 그래서 가속도 함수는 6T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그래 놓고 이제 문제 푸는 거야. 1번. 시간 T는 1에서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여기다 1 넣어서 답 구하시면 되겠지. 그럼 속도가 얼마야? 1이야. 그럼 얘는 1초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왼쪽으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2번. T는 1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가속도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4야. 알겠지? 됐노?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봐봐. 속도가 0인 순간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볼 거야. 속도가 0인 거. 니네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속도가 0인 순간. 알겠지?
자, 속도가 0인 순간을 해석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속도가 0이 됐대. 그 얘기는 첫 번째 멈췄다야. 그 점이 멈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상황은 잘 안 나와. 두 번째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뭐냐면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야.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란 게 뭐냐면 점이 움직이는데 어디 위로 움직인다 했어?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 했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속도가 양수라고 음수라고? 양수야. 왼쪽으로 갈 때는 속도가 음수야. 그럼 생각해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럼 속도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오른쪽으로 가다가 얘가 휙 돌아서 이렇게 갔어. 그럼 속도가 양수에서 뭘로 바뀌었어? 음수로 바뀌었지. 근데 속도가 갑자기 확 바뀌진 않는단 말이야. 무조건 연속함수야. 그럼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중간에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0이 있어야 된다고. 속도가 딱 0이 되는 순간에 얘가 운동 방향을 뭐 했다는 거야?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운동 방향을 바꿨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봐. 이런 걸 물어본다. 이 문제에서 이럴 수 있다고. 얘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언제라고 했어?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면 t가 얼마일 때야? 0일 때랑 3분의 2일 때겠지. 묶어보면 이거니까 t가 0일 때랑 얼마라고? t가 3분의 2일 거잖아. 근데 t가 0인 건 처음 시작하는 데니까 당연히 멈춰 있었을 거야. 그럼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언제야? 3분의 2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꿨다. 처음에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할게? 왼쪽으로 할게? 오른쪽으로 할게? 왼쪽. 0하고 3분의 2 사이에서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아, 왜 아래로 올리잖아. 여기가 3분의 2잖아. 그럼 0하고 3분의 2에서 이 y좌표 양수야 음수야? 음수. y좌표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얘가 왼쪽으로 얼마만큼? 3분의 2초만큼 갔어. 그럼 3분의 2초일 때 위치는 이걸로 구하시면 될 거 아니야. 여기다 3분의 2 집어넣고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 27분의 8 빼기 9분의 4가 될 거니까 27분의 12가 될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27분의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처음에 이거라고. 처음에 원점에 있었다가 처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간 거라고. 어디까지? 마이너스 27분의 4가 될 때까지 갔다가 여기서 위치를 바꿔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 그럼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27분의 4만큼 움직였다는 거야. 이해해야 되는데.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야, 이게 평균 속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 뭐냐. 93쪽에 보면, 평균 속도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니? 57번에? 자, 이 평균 속도가 뭐냐면, 그냥 양 끝에 점에서 기울기 구하는 거야. 뭐 구한다고? 기울기. 그러니까 57번을 갖고 얘기해보면, 그냥 57번 갖고 한번 얘기해볼게. 자, 위치 함수가 주어졌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라고 주어졌어. 그쵸? 그때 1번에서 뭐라 했냐면 t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t가 2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시려면 됐어? 그럼 얘는 t는 0에서의 위치를 구해. t는 0에서의 위치가 얼마야? 0이지. t는 2에서의 위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t는 위에서의 위치는 8 빼기 6이니까 얼마야? 2지. 그럼 이거 갖고 기울기 하면 돼. 얘가 y좌표고 얘가 x좌표잖아. 그냥 기울기 구하면 돼. 2 빼기 0분의 2 빼기 0이니까 뭐야? 1. 아, 이건 t야. 이건 뭐라고? 위치 쓴 거야. 알겠어? 이게 바로 뭐라고? 평균 속도야.
계산 제대로 한 거 맞아? 계산 제대로 했니? 아니요.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이잖아. 아니, 됐어. 난 세제곱을 한 거야. 됐죠? 됐어. 자, 그 다음에 36. 야, 이번에는 이제 위로 던지는 거야. 슝! 아, 괜찮아. 뭐, 니네가 힘들지. 내가 힘드냐. 나야 뭐, 맨날 하는 거지 뭐. 자, 이렇게 위로 던지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럼 원래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라 했잖아. 이걸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가 되는 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겠지 뭐. 똑같아. 여기서? 야, 그러면 얘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순간 언제일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니까 속도가 뭐가 되는 순간이야? 0이 되는 순간 얘가 가장 높게 올라간다고. 예언아 들었어? 네. 뭐라 그랬는데? 가장 높게 올리는 순간 속도가 0이라고. 그거야. 알겠지?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0번. 자, 어느 다이빙 선수가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인 다이빙 때에 뛰어오른 지 T초후의 높이를 X라고 했어. 야, 그 앞에 써 있는 말 몰라도 돼. 알겠지? 우리는 위치 함수만 보면 돼. 근데 위치 함수가 어떻게 써 있어?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0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뭔 거냐면 이거야. 여기 지면이 있으면 여기 10m 높이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써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 위치, T초후의 위치가 이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1번 1초 후에 뭘 구하래? 속도. 그럼 얘는 속도 함수를 구하면 미분하면 되겠죠? 히? 신난다. 가속도도 구할 수 있겠네? 히? 신난다. 1초 후에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겠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2번. 이 선수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 높이를 구하시오. 자, 최고 높이. 이 도달하는 순간 뭐라고 했어? 속도가 0인 순간이라 했잖아. 그럼 t가 얼마일 때? 2분의 1. 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초 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할 거고 그때 위치는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어서 열심히 우당탕탕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럼 우당탕탕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45m가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3번. 이 선수가 수면에 닿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래. 재밌다. 이 사람이 여기 딱 닿는 순간에 뭘 구하라고? 속도. 야, 속도가 0일 건 아니야. 이 사람이 슉 내려가고 있잖아. 속도가 멈추진 않잖아. 그치?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야. 그러면 자,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t를 구해야 되거든? t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야 속도를 구할 건데 그러면 수면에 닿았다는 건 높이가 몇 미터가 됐다는 거야? 0m. 이 높이가 0이 되도록 한 t를 구하는 거야. 오,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나눠서 히? 인수분해 하시면 t 값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은 되겠어 안 되겠어? 닥터 스트레인지지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야. 알겠지? t가 얼마여야 돼? 2. 그럼 t에 대해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가 딱 그 닿는 순간에 속도가 될 거라고. 알겠죠? 오, 재밌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 사람이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총 거리를 구하시오. 물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총 거리를 구하래. 그럼 봐봐. 제일 높게 올라갈 때가 몇 미터라고? 4분의 45m라며.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총 움직인 거리는 올라간 거리에다 내려온 거리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지. 그럼 올라간 거리는, 내려온 거리는 얼마야? 4분의 45m라고. 그럼 올라온 거리만 찾으면 되지. 근데 올라온 거리는 4분의 45에서 뭘 빼면 돼? 10 빼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까지도 물어보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으세요. 알겠노? 어이? 뭐야? 마지막 변화율이 있네. 이크. 예상을 못했다. 할 거야. 아니,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엄마가 데려서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나 알아서 할 거야. 자, 누구누구의 변화율 할 거야. 니네가 잘못한 거야. 그때 니네가 받아줬어야지. 자, 누구누구의 변화율은 뭐냐면 여기 앞에 그러니까 시간 이렇게 써 있어. 시간 t에 대해 누구의 변화율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넓이가 들어가거나 보통 길이가 들어가거나 뭐 부피가 들어가거나 그러거든. 그럼 이 넓이나 길이나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그런 다음에 그걸 미분한 게 변화율이야. 핵심은 그거야.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을 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라고?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그걸 미분한 게 시간 t에 대한 변화율이야. 근데 얘는 예제가 없어. 그런 문제가.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런 쓱을. 자, 그래서 성환이가 하나 이쁘게 만들어줄 테니까 잘 보셔. 자, 우리가 돌을 이렇게 호숫가에, 잔잔 호숫가에 돌을 땅 던졌어. 그럼 뭐가 생겨? 물수제. 이렇게. 동심원들이 생기지. 물 딱 던지면 이렇게 동심원들이 쫙 펼쳐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초당 몇 cm씩 늘어날래? 2cm씩 늘어나. 그때 t초 후에 저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알겠지? 그러면 이 원의 넓이를 뭘로 나타내면 돼? t로 나타내면 돼. 근데 얘는 1초에 몇 cm씩 늘어난다고? 2cm. 그럼 t초 후에는 몇 cm가 될까? 2tcm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2tcm라는 거야. 그럼 넓이는 뭐가 되겠어? 4t제곱 파이가 될 거 아니야. 맞아? 이게 넓이야. 그럼 이걸 미분하면 뭐가 돼? 8t 파이가 되겠지. 이게 바로 t초 후의 변화율이야. 끝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끝이야. 됐노?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